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인증원의 황인선입니다. 앞에 두 분의 발제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이 발제를 할 게 아니라 앉아서 두 분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하나 어떻게 잘 하겠다라는 대답을 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이 토론의 주제를 요청을 하셨을 때 사주기 조사 계획이라는 제목을 주셔서 전반적인 인증 제도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실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급성기병원 인증 기준이 공표되고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자료는 준비는 했는데요. 이 자료가 별로 오늘 소용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들을 중심으로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토론 자리로 돌아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또 드릴까, 아니면 여기서 그냥 발표를 할까, 지금 계속적으로 갈등을 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은 오늘 자료는 사주기 급성기병원 인증 기준이 어떤 그 취지로 바뀌게 됐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기준 이외의 작은 변화들 또는 예상되는 변화를 또 말씀드리고, 코로나와 관련해서 인증조사가 좀 변경된 부분 때문에 포스터 코로나의 조사 방법의 변경을 어떻게 검토를 하는지 라는 부분으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사주기 급성기병원 인증 기준 개정은 앞에 이제 기준 개정에 걸리는 소요 시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말씀은 해주셨지만, 실제로 저희는 그 사전 준비부터 시작해서 거의 1년에 가까이 자료를 검토를 하면서 준비는 합니다. 또 저희 인증 기준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국제의료질향상학회의 그 이발루에이션 프린시플에 따라서 인증을 받기 때문에 그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를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요. 그래서 전 주기의 조사 결과를 리뷰를 하고, 또 초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의견 수렴한 것을 대해서 다시 전문가 검토와 표준 지침서 작성을 하고 자문회의를 거치면서 대국민 온라인 의견까지 수렴을 해서 마련은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좀 더 적극적인 의견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건가, 아니면은 형식적으로 절차를 이걸 거쳤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하는 건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반성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시겠지만 앞에 저희 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에 우리나라의 인증이 도입하는데 불과 2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준비를 위한 내부 역량이 갖춰지지 않고 인프라나 여러 가지가 갖춰지지 않고 일단 시작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모든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안고 지금 12년을 겪어오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12년이 짧은 기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은 12년이 아니라 4, 5년 정도는 문제점을 훨씬 더 저희가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빨리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준의 개정의 큰 원칙은 이렇습니다. 아무래도 안전과 관련된 이슈는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의료 현장이 뭐 코로나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고 살아있는 생물체와 같기 때문에 항상 변화하는 의료 환경을 잘 모니터링해서 반영을 한다라는 게 두 번째고요. 이 모든 것을 반영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절충점을 찾아서 서로 조율하게 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면 한다라는 부분이고, 그 모든 것들이 에비던스가 없는 것들은 선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증 조사 방법이 표준화가 잘 돼서 편차가 생기지 않도록 조사 기준의 표현 방법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도화를 목적으로 항상 기준을 개정을 하고요.
사주기 기준은 이 원칙을 좀 더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만 저희 급성기 병원 인증 기준 이외의 다른 인증 기준은 국제 인증을 받지 않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는 거는 오히려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넣으려고 한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 원칙에 따라서 개정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제목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2015년도, 16년도에 그전에는 물론 사스라는 것도 있었지만 사스, 그다음에 메르스, 코로나, 최근 거의 한 10년 이내에는 유행성 감염병 대유행이 가장 큰 이슈였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그 종사자 여러분들의 인권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그러니까 의료 제공자이면서도 또 그 안에서의 중요 제공하는 그 인력들의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됐던 부분들, 그래서 직원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대표적으로 사회적 이슈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심적으로 인증 기준이 많이 개정됐던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를 제가 잘못 찾았나 봐요. 변화하는 의료 환경 반영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은, 최근에 이제 법령 개정이 안전 문제 때문에 많이 개정이 되고요. 타 기관이나 정부 기관 또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에 있어서 안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기반들을 강화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저희가 국제 수준에 맞는 요구와 함께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아까 기준의 수준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미니멈인가 베스트인가, 법을 지켜야 되는 부분을 넣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었는데요. 한마디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인증 기준이 520개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 520개를 일관되게 미니멈 수준이다 또는 베스트다 이렇게 정할 수는 없어요. 의료 현장이 살아있는 생물체처럼 계속 변하는 것처럼 기준의 각 영역, 그러니까 의약품 관리라든지 인력 관리라든지 아니면 시설 환경 안전 관리라든지 각각의 분야가 수준이 같은 병원 안에서도 어떤 부분은 굉장히 잘 돼 있지만 어떤 부분은 굉장히 부족하고, 그런 부분들이 편차가 심합니다. 같은 의료기관 안에도. 마찬가지로 기준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준을 동일하게 베스트 프랙티스를 요구를 한다든지 동일하게 미니멈 법적인 기준을 요구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각 기준별로 현황에 맞게 어떤 경우는 우리 의료법도 못 지키는데 이런 얘기 있는 기준도 있거든요. 그 모든 그 항목마다의 현실을 감안해서 이 정도 되는 기준은, 이 기준은 이제는 베스트를 요구할 때가 됐다, 이 기준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미니멈만 제시하자라는 쪽으로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결정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호주나 미국이나 거기하고는 다른 게 법을 근거로 하는 인증, 국가 인증입니다. 거기에는 법에 인증을 두는 게 아니라 인증 제도를 다른 거하고 연계를 시킬 뿐이지 법에 인증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거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시겠지만 평가제도가 의료법에서 시작을 하면서 국가의 평가제도로 시작을 했는데, 인증제도로 넘어가면서 자율이라는 거를 내세웠지만 법의 근거를 뒀기 때문에 이게 자율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갈등과 혼란이 생길 수 있는, 시작점부터 그랬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복지부, 정부의 수행 부분에 요구사항들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측면이 있다. 그런 것들이 물론 무리한 거는 아니지만 법에도 있는 부분이니까 지키도록 요구를 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온 부분들이 이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스탠다드에 다가가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국제 인증 프린시플을 이제 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지적받은 내용들은 이제 명시를 하고 저희가 기준 개정을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도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환자 안전 전담자하고 감염관리 인력과 관련된 부분,
지표 관리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 병원 내에서 질 향상을 주도를 하거나 안전을 주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민한 부분의 요구 사항들은 현장에 있는 얘기들을 들어서 조금 반영을 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기준 개정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전 주기 또는 몇 주기에 걸친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이제는 수준을 바꿔도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 데이터를 근거로 시범에서 정규로 바꿨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인증조사 표준화를 위한 기준 고도화는 아까 혁신 TF 얘기를 하시면서 조사위원하고 의료기관이 조사 과정에서의 해석상의 갈등, 그다음에 조사 방법의 기준에서 명확하지 않아서 병원에서 준비를 과도하게 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조사위원과 의료기관이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를 하고 명확하게 좀 기술하는 것을 저 기준 고도화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종별로 기준이 들쑥날쑥하는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하면서 문장을 정리를 한다든지 이게 예시인지 꼭 하라는 건지 이런 것들이 헤매된 좀 헷갈리는 것들은 다빈도 질의사항이라든지 의견을 반영해서 표준화시키는 내용들을 했고 1주기 때는 기준만 있다가 나중에는 표준 지침서라는 걸 따로 만들었다가 이러다 보니까 기준을 지켜야 되는지 표준 지침서를 지켜야 되는지 헷갈린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4주기 때는 3주기에 따로 만들었던 표준 지침서를 이제 기준 안에 거의 동일하게 이제 기준의 이해에 포함시켜서 조사 방법과 조사 대상, 그다음에 조사의 현장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 등등을 조금 더 정리를 해서 표준화를 시키는데 좀 더 노력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증 기준 구성 예시를 보시면 조사 방법이 인증 기준의 이해 밑에 이렇게 조사 장소와 대상, 관련 근거, 그다음에 항목별로 조사 내용이 무엇인지 이게 어떤 조사 방법하고 연결이 되는지 등등을 조금 더 정리를 했고요. 아직도 많이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고쳐야 될 부분들이 나올 것 같긴 한데 뭐 지속적으로 저희가 더 고도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주기와 3주기의 변화가 그전 주기의 변화보다 가장 변화가 적었던 주기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준의 개수라든지 뭐 항목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면 조사 항목이 8개 감소를 했고요. 기준은 수술실 대리수술과 관련된 문제가 터지면서 수술실과 관련된 기준이 별도로 생겨서 별도 기준이 하나 더 증가를 했고요. 항목은 감소를 했습니다. 병원급은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부분들이 조금 더 정리가 돼서 추가로 개수가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고요. 신설된 기준과 또 감염병 의심 환자 관리가 메르스 이후로 외래 응급실을 통합했던 것이 지금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때 이거 분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했는데 현실상 외래와 관련된 유행성 감염병 대응은 아직도 무리다라는 의견을 반영을 해서 그때 분리하려고 했다가 합해놨었던 거를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응급실과 외래를 각각 관리할 수 있도록 의심 환자 관리 분리 기준이 생겼고요. 수술 기록과 시술 기록이 합해 있는데 평가를 하려고 보면 문제가 좀 많아서 별도 분리해달라는 얘기 있어서 분리를 했던 부분들, 또 감염관리 지표가 병원에서 알아서 선정을 하게끔 해달라 해서 통합했던 부분들이 등등 이렇게 좀 있습니다. 나머지 중복된 부분들을 좀 합하자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밑에 잠깐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하나의 것들은 이제 설명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통합도 많이 있습니다. 안전관리에 대한 감염관리와 위험물질 관리라는 것을 굳이 따로 항목이 필요 없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경영진을 보고하면 당연히 직원과하고 통합을 해야 되는데 평가 방법이 분리할 만큼 디테일하지 않기 때문에 합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 청소 수행하는 직원들이 보호구 착용하는지를 한꺼번에 보면 되지 굳이 보호구 착용을 따로 할 필요 있느냐, 이런 조사 방법상 합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많이 통합을 했고요. 그다음에 건축 보수 철거 시 감염 평가하는 것들은 이거는 시설 쪽에서 좀 제대로 하도록
쪽으로 해달라라고 해서 합의에 의해서 이제 시설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사주기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기준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사실 이 자리에서 얘기할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기타 좀 더 예민한 주제일 수도 있죠. 인증 결과 공표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2010년도 인증원이 개원을 하고 2011년도 2월에 인증원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들었어요. 결과 공표 확대를 전제로 다음 인증위원회 때 방안을 만들어라. 그래갖고 인증위원회가 지금 20회 가까이까지 왔는데 이제 겨우 그 방안을 만들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이것을 버티다가 확정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까 혁신 TF에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소비자 측에서 강력하게 일주기부터 요구를 했는데 혁신에서는 확답을 해라라고 해서 장관님이 공표 확대 반드시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공표 확대는 기정사실화돼 버렸던 거죠. 근데 2018년도에 혁신 TF에서 이 결과가 결론이 났는데도 2022년도에 이게 왔잖아요. 그만큼 한 주기 동안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의료기관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차례 회의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인증부터 하겠다라고 해서 급성기 병원은 4주기, 치과 한방은 3주기, 재활의료기관은 지금 개정 작업이 들어갔는데 2주기부터 이래서 순차적으로 자율은 할 거고요. 아시겠지만 요양병원하고 정신병원은 예전에 정신병원은 의무였고 지금은 이제 자율로 돌아왔습니다. 요양병원은 이미 공표가 되고 있습니다. 상중하가. 그래서 그쪽은 지금 공표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공표하는 것이고 공표는 이미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표시 방법은 되도록이면 등급화를 어떻게 하려면 하겠지만 최대한 등급화해서 서열을 못 매기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자라고 해서 모형으로 좀 나타내려고 노력을 했고요. 감염관리 기준 전체, 필수 기준 전체, 최우선 관리 기준 전체가 혁신 TF에서는 공표하라는 내용이었는데 조정을 하고 조정을 해서 필수 기준으로만 저희가 축소를 했고 최우선 관리 기준이라든지 감염 관리 기준 전체는 아직은 시기상조이고 향후에도 이거를 꼭 공표에 포함시켜야 될지 여부는 재논의하고 결정하겠다라고 이제 해서 인증위원회 통과가 됐습니다. 공표는 현재 의료기관 인증원 홈페이지에 인증 등급 인증이 공표가 되는데 의료기관을 클릭하고 들어가서 하나씩 들어가야 기준별로 볼 수 있도록 지금 공표를 할 예정입니다. 예시를 보다시피 지금 충족률은 저희가 표시를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기준을 정한 것은 이렇게 했는데 보시다시피 실제 점수가 거의 100점 나오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달성했고 80에서 100% 되는 기관은 초과 달성했다라고 표현을 하자. 좀 부족하다라는 말은 되도록이면 저희가 지양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80%에서 100% 미만도 해당 기준의 목표 충족률은 이미 초과 달성했다라고 저희가 표시를 하고 있고요. 50%에서 80%가 이제 중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중 수준에 있어서는 그냥 달성한 거죠. 왜? 인증을 통과를 했기 때문에 목표 충족률은 달성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50%가 안 되는 기간만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로 해서 표시를 바꾸는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예시는 좀 참조를 해보시고요. 그래도 좀 마음이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10년 동안에 이제 많은 그 논란의 결과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타 이슈는 아시겠지만 지금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인력은 뭐 아무리 많이 줘도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 인력 부족에 대한 얘기가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 의료법을 못 지키는데 인증을 준다라는 소비자나 외부에서의 지적이 있는 부분하고 연결이 됩니다. 근데 오죽하면 의료법을 못 지키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의료법을 못 지키는 병원을 행정처분하는 것도 아니면서 왜 인증해서 이걸 처분하라고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의 수준이 인력 운영의 방법이 인증에서 표방하는 질 개선이나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를 받아들여서
향후에 인력 기준이 법적 기준이 바뀔 때만 우리가 검토하겠다라고 이제 피드백을 드렸고, 복지부 장관께서 노조 파업에서 합의문을 쓸 때 직전복 인력 기준을 이렇게 논의를 하고 구축하겠다라고 이제 합의를 해주셨고, 지금까지도 합의를 하는 과정,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만들기 전에 복지부를 확인을 했는데, 최소 22년을 넘기지 않고 인력 기준 정리를 하겠다라는 이제 목표를 갖고 계시다고 해요. 다만 이제 정부가 바뀌고 뭐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저희는 그래서 주기가 시작이 되긴 했지만 기준이 법적 기준이 바뀌게 되면은 인증 기준이 한 주기가 끝나지 않아도 중간에라도 인력 기준은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큰 이슈는 대리 수술이라는 이슈지만 실제로 이거는 일부일 뿐이고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병원들이 인증을 유지하는 데에 문제가 있냐 없냐라는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떤 특정한 사건, 개인의 일탈로 인한 문제점으로 인증을 취소를 하는 부분은 불합리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충분히 이제까지 얘기를 해왔던 부분인데, 이 정도의 큰 윤리적인 이슈가 생기는 병원은 병원의 리더십과 전체의 시스템상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이 이제 징역형이라는 1차 이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유지를 할 것인지, 유지를 하지 않고 인증을 보류를 한다든지 뭐 등등의 방법을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대회의 요구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되, 취소가 아니라 이 병원이 좋은 병원으로, 인증에 걸맞는 병원으로 바뀔 수 있는 절차를 마련을 하면서 저희가 보류의 행정적인 절차, 인증의 절차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는 의료법이 인증을 취소하라는 발의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논의가 지속적으로 지금 아직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어떤 것이 가장 인증 취지에 맞는 절차인지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큰 변화는 코로나 관련된 인증조사고요. 지난 학회에 제가 잠깐 이 주제로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받았던 건데, 뭐 조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21년도에 안내했던 내용들이 22년도에도 유지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감염병 전담병원에 계속적으로 인증조사에 문제가 생기는데, 아까 의견도 주셨지만 병원의 입장은 인증 안 받고 그냥 계속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분위기인 것 같지만, 감염병 환자만 있는 게 아니라 병원의 전반의 안전과 질이 그냥 팽개쳐져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조사는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해서 일단은 개별 사례로 해서 이렇게 안내를 드린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생각했을 때 아까 이제 자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서면 조사로 대체할 수 없느냐라는 의견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저희가 조금 갈등이 생기는 부분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미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캐나다 그렇고 인증 과정이 처음부터 현장 조사에 가서 모든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라 자체 평가에 대한 에비던스를 스스로 만들어서 조사위원한테 스스로 확인시켜주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규정이라든지 가장 많은 자료들을 사전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컴퓨터 IT가 개발이 앞서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그게 시행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어서 검토는 좀 장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외 현황은 자료로 참고를 하시겠지만 온사이트 서베이를 하기 전에 셀프 어세스먼트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게 자율적인 질량상의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기가 병원에서 JC나 ACHS나 굉장히 오랜 기간 인증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장기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여기 자료는 없지만 인증 유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불시 조사가 굉장히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오래된 검토 사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 사례는 자료로 참조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인증조사 방법을 검토하기 전에 우리나라가 이게 굉장히 안 되는 이유를 지금 예전에도 한번 논의를 해봤던 건데요. 일단 자료 제출이 국가의 인증이기 때문에 이 자료가 국가에서 자료를 다 갖고 모니터링하고 뭔가 감시를 한다라는 그런 선입관이 많이 있고, 그거를 신뢰를 아직까지 확실하게 못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많은 자료를 제출하는 건 아직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현장 조사를 아예 전면 중단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원격 조사를 위한 준비가 상급종합병원이나 굉장히 IT가 자체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는 병원하고 그렇지 않은 이 많은 병원, 중소병원들하고 또 상황이 많이 달라서 이 조사 방법을 종별에 따라서 선택하게끔 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다각도의 검토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우리 원장님도 이걸 잘 모르시니까 아직 이제 오신 지 1년밖에 안 돼서 셀프 어세스먼트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드리는 거는 자율 인증에 있어서는 자가 평가가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이거는 반드시 검토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입을 한다면 자율적인 질개선이라는 인증 핵심 가치가 구현될 것 같고, 당점을 들춰내는, 현장에 가서 이 자료 내놔 저 자료 내놔 이런 식으로 들춰내고 지적하고 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스스로 어필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분위기로 갖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인 측면을 생각을 하고 좀 추진을 해볼 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짝 인증 대역에 익숙한 의료기관이 상시적으로 자신을 모니터링하고 늘 이거를 자료를 만들어가는 과정도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시범적으로 적용해볼 방법도 검토해보겠습니다.